사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진실은 너무도 잔인했고 너무도 기묘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 설마. 그 당황한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20년 전에 제 운명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평소에 소개팅이란 걸 거의 해본 적 없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그는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만남은 촉촉하게 젖은 봄비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말투도 차분했고 과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고 만날수록 서로에게 포근한 울림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늘 누군가의 온기를 갈망했는데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조금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그가 그 말을 꺼낸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에 드디어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인연이 앞으로의 제 삶을 뒤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결혼을 고려하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인사드리자. 그래야 결혼 얘기도 꺼낼 수 있으니까. 설렘보다는 긴장이 앞섰지만 그가 곁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단정하고 냉정한 분위기였습니다. 눈빛은 예리했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 같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 과거까지 전부 읽힌 것 같아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날아온 첫 질문.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냉기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실망이라는 감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 쉽지 않겠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난 뒤 잠시 조용하더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혼맥을 중요시해. 부모도 가정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엔 제 과거를 향한 비난과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여러 번 들어봤던 말이지만 결혼을 앞둔 자리에서 듣게 되니 더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아이는 책임이 없어. 언제든 집 나갈 수도 있고. 그 말은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평생 버려졌다는 상처로 살아온 제가 가정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듯 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조용히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반대하던 날 남편은 드물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어머니가 반대해도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가 어머니에게 이토록 강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시어머니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고집하면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결혼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너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믿고 싶어서 그날 저는 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릴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으로 들어간 첫날,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잘해보자. 이제야 내 가정을 얻었니까. 하지만 결혼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빡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처럼 전화를 걸어 집안일, 음식, 예절, 사소한 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집안일은 해봤니? 요즘 며느리들은 책임감이 없어. 우리 집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아. 남편이 듣지 못하는 시간대에만 골라서 시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인정받아야지. 가정이라는 건 쉽게 얻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졌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며느리라면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은 잔소리라기보다 마치 저에게 오래된 원망을 쏟아내듯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도대체 부모가 뭘 가르쳤길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다 이해해줘야 할 줄 아니? 말 하나하나가 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 말들이 귀에 박힐 때마다 보육원 철제 침대에서 울다 지쳐 잠들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눈치도 못 챘습니다. 그에게만 시어머니는 다정하고 애틋한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정말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어머니의 분노가 단순한 며느리 미움이 아니라는 묘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듯한 알 수 없는 묘한 적대감 말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왔다. 반찬 좀 가져왔어.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집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술을 얇게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깔끔하게 해놨네.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주방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문득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상하게 정이 안 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그 말투는 싫다가 아니라 마치 정이 들면 안 된다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정이 들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은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감정의 핵심이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걸. 힘든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쉬고 싶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보육원에서 찍었던 어린 시절의 저와 가장 친했던 소녀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자매처럼 붙어 다녔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입양되었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뒤에 숨은 그리움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에 단 하나의 가족처럼 버티던 사이였으니까요.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 저는 늘 이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묘한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사진이 곧 무언가를 바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에 들렀다가 제 방 앞에서 우연히 멈춰섰습니다. 문 닫혀있네. 며느리가 있나? 저는 잠들어 있었고 사진은 침대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던 사진을 집어든 순간 탁! 작게 숨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는 놀람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 사람. 그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사진을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아이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가?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는 20년 넘게 묻어두어야 했던 죄책감이 처절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며 계속해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파래질 정도로. 그날 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방 앞을 떠나지 못했고 사진을 보며 흐느끼다 결국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한 장의 사진과 짙은 죄책감 그리고 이제 막 열리려는 끔찍한 진실의 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부엌에서 마주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침이라 더 예민해 보이는 표정으로 싱크대 옆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지. 넌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니. 배운 게 없으니. 날카로운 말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제가 뭘 말해도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는 듯이.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내려오며 두 사람 사이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엄마 아내한테 좀. 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끊고 잠시 제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미움이 아니라 어디에도 설명되지 않는 묘한 두려움과 경계, 그리고 짙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그녀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있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날 또 한 번 깊은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자주 고민에 잠긴 얼굴을 합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제 머리맡을 오래 바라보다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순간도 늘었죠. 요즘 많이 힘들지? 그의 음성이 낮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술을 닫고 또 침묵하곤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저 사이에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듯. 가끔은 그의 손끝도 이유 없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잠들고 난 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어머니의 미움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어떤 오래된 진실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 불안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짙게 배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안 청소를 마친 뒤 기운이 빠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늘 보던 그 사진을 꺼내려 했죠. 그런데 사진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꺼내어 보았는지 모르는 그 어린 시절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사진이. 저는 당황해 서랍을 뒤졌고 가방도 뒤지고 이불 밑도 모두 살폈습니다.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했죠. 심장이 멎을 듯 조여왔습니다. 그 사진은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흔적이었고 저를 살게 했던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혹시 어머니? 그 생각이 스치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을 잃은 것처럼 사라진 건 사진 한 장인데 마치 제 존재 일부가 뜯겨나간 느낌. 그날 밤에 잠들지 못하고 저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오늘 표정이 유난히 이상했다는 걸. 시어머니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가만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진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걸 저는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사진 속 아이. 눈앞에서 환하게 웃는 그 아이를 보며 시어머니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녀는 수십 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면서도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오래전에 버린 딸, 보육원에 두고 돌아섰던 아이. 그 얼굴이 바로 이 사진 속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묻어두었던 죄가 갑자기 눈앞에서 살아 돌아온 듯 거칠게 그녀의 마음을 긁어댔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 서면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차드릴까요? 라고 묻자 그녀는 어딘가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죠. 괜찮다, 난 괜찮다.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불안하게 움직이고 평소 호통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만 더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 아이가 진짜라면,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그녀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진실을 감추고 지키기 위해 더 큰 죄를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더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제가 다가가면 마치 불에 댄 듯 몸을 떨었죠.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용기를 내어 묻자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말은 차갑지만 눈빛은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는 무언가를 꼭 쥔 채 숨을 삼키듯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 음성은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울림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앞에서 오래 서 있었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그녀의 혼란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방에 두었던 작은 보관함의 위치가 조금 옮겨져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걸어둔 머리끈도 제가 건 위치와 달라져 있었고요.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낯선 손길이 다녀간 것 같은 흔적. 처음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서랍을 열어보는 순간 그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사진이 사라진 그 서랍 안쪽 구석에 제가 보지 못한 작은 흠집이 나 있었던 겁니다. 위태롭게 긁힌 자국.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꺼내려다 생긴 듯한 흔적. 설마. 저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물건을 뒤졌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웠던 건 왜 그녀가 제 과거를 찾아보는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후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릴 압박하는 느낌. 그리고 그 무언가는 분명히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와 제 사이의 공기가 달라진 걸 그는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죠. 둘이 무슨 일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별일 없다. 오해하지 마라. 하지만 남편은 제가 눈을 피하는 걸 보고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느낀 듯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의 말은 솔직했지만 그 아래 묘한 주저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너 어릴 때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어?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그 사진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 사진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조심스럽게 되물은 제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뭔가 찾고 다니시더라고.
그 말 뒤에 따라붙은 그의 표정은 우리 모두 모르는 뭔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제가 들어가면 자리를 피하거나 갑자기 전화를 받는 척하며 다른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엇나간 감정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변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나중에, 지금은 안 된다. 거의 공포에 가까운 음성으로 손을 뿌리치고 나가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왜 나를 두려워하는 걸까? 왜 나를 보지 못하는 걸까? 혹시 어머니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된 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내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저는 집안 곳곳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순간을 더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었고 그 불안이 우리 셋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그 사진을 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한마디 설명도 없이, 마치 나는 알고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듯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은 듯 멈춰섰습니다. 놀란 건 사진이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사진 모서리에 보이지 않던 손때 자국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아닌 오랜 시간 그 사진을 붙들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들어왔다는 걸. 어머니가 알고 있는 무언가는 제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고 그녀의 불안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진실의 시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라는 걸.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는 또 한층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부엌에만 가도 숨을 죽인 채 멀찍이 떨어졌고 남편은 이유도 모른 채 양쪽 눈치를 보며 초조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할 일만 하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녀는 그 앞에 얼어붙은 채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왜? 그 말은 제게 한 것도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라고 말했지만 오지 마. 너는 차갑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목소리.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 내게 향한 시선 속 어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 있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은근히 날 향한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너한테도 말 안 하는 게 많을 거야. 그 말들은 마치 독이 든 물처럼 천천히 남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반박했지만 결혼 이후 이어진 시어머니의 불안정한 태도 때문에 그는 점점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한밤중 남편이 제 옆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지만 그는 한참이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말 못하는 과거가 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균열이 지금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거 없어. 담담히 말했지만 제 목소리마저 흔들렸는지 남편은 끝내 의심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불신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이었고 어머니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깨트리려는 것.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장 보러 나간 사이 어머니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내게 숨기는 게 있다고 하셨어.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뭘 숨긴다는 건데? 간신히 물었지만, 글쎄,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다면서. 내 말투, 행동 뭔가 안 맞는 퍼즐 같다고 하셨어. 저는 벽에 기대 서려 했다가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목적으로 던져졌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남편은 흔들리고 있었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흔들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집 안에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남편도 저도 누구도 온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 그 균열은 곧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은 오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시초였습니다. 제가 식탁에 김치를 놓는 순간 어머니의 숟가락이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만해. 그녀의 외침에 집안 공기가 멎어버렸습니다. 너 같은 애랑 우리 집이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니? 남편이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그녀는 더 거칠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해. 그 한마디는 칼처럼 공기를 찢어 제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두려움, 죄책감, 혼란, 그 모든 감정이 뒤엉킨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제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숨에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나가게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선택지도 남기지 않았다는 걸. 집을 나선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망설임이 저에게는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덜 아픈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 있었지만 절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붙잡는 미안함이 아니라 보내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말없이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 꺼져가는 가로등 불빛,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발걸음.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떠나는 일은 저의 선택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만든 결론이라는 것. 그리고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저를 쫓아내려 했는지, 그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이유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리란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집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그저 흐느낌에 가까웠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왜? 그의 울음은 어머니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부엌 의자에 멍하니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을 조금만 기울여도 제가 쓰던 앞치마가 보였고, 문을 돌리면 제가 맨날 접어놓던 수건이 보였고, 싱크대 위에는 제가 사다 둔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괴로움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괴로움을 아들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질 만큼 흔들리고 있음에도 입술을 꽉 깨물며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는 진실은 아무리 울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깊은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작은 탁자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사진. 2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내 살배기 딸의 모습. 내가
내가 내 딸이었다니.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문지르며 숨도 쉬기 어려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는 내 누나다. 그 말은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못할 저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지독한 후회가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벌인 죄, 내가 벌받아야 할 죄, 너희에게 절대 지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손은 떨렸고 사진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사진을 조용히 봉투에 넣어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진실은 이제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 되었으니까요. 집을 떠난 지 며칠 뒤 짐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해 저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서랍 하나가 반쯤 열린 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익숙한 색의 봉투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잊고 살던 과거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 입소 당시 제 이름, 그리고 어릴 적 찍힌 사진. 그 뒤에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힌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찾았다가 포기한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다. 그 글씨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충격도 혼란도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내게 유독 매서웠던 그녀의 시선, 말없이 떨리던 손, 설명할 수 없던 감정의 부딪힘.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그 집 앞을 맴돌기도 했지만 제가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건 남편도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버려졌던 나, 그리고 나를 버린 그녀, 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매일 밤 괴로움 속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제가 쓰던 거실 쿠션을 쓰다듬고 제가 걸어다니던 방바닥을 바라보고 제가 웃던 자리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이제야 진하게 여물어 어머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잡고 싶은데 어떻게 엄마라고 말하니. 그녀는 저에게 손을 뻗고 싶어도 끝내 뻗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나 먼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끝내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저라는 존재를 숨기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뒤틀린 모성 때문이었습니다. 비밀은 그렇게 하나의 흉터처럼 그녀의 가슴 안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후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숨구멍을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는 현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 너머에서 숨죽여 울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 뒤의 의미는 그녀도 느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딸로도 누구의 며느리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떠난 빈자리 주변을 맴돌다 조금씩 다시 일어섰고 저도 제 삶을 정리하며 다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내가 자랐던 보육원을 찾아가 아주 작은 기부 봉투를 두고 갑니다. 그녀는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내가 널 버린 죄가 더 미안하다. 그녀의 비밀은 누구의 입에서도 다시는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고 가야 할 벌은 바로 진실을 말하지 못한 죄가 아니라 딸을 버린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벌은 그녀의 남은 생을 아주 조용히 아주 깊게 묶어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